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항사 김종우입니다. 네, 항사 능력검정시험 이제 18강입니다. 고려 통체제. 통체제는요 여러분 조금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왕 같은 거는 좀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통체제는 조금 암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체제는요 총 4개거든요. 어디냐면 중앙, 지방, 군사, 관리, 이렇게 통치제가 있습니다. 중앙통치조직, 지방, 군사, 관리, 등용제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중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려 통치제에서도 중앙이 제일 중요하다. 중앙, 통치제 또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 거, 독자적인 거. 그게 중요하고 또 왕권 강화기구하고 신권 강화기구를 조금 분리해줘야 합니다. 왕권 강화기구와 신권 강화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포인트로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제 거 교재 83페이지입니다. 교재 이거 있죠? 교재 없으신 분도 있던데 교재 여러분 웬만하면 구입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통치조직 보시면 이게 고려의 특징이거든요. 왕이 있고 도병마사 신목도감이 있는데 이거는 회기구예요. 독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중서문화성, 상서성은 중국에서 왔어요. 중추원 어사대도 중국에서 왔고요. 삼사도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온 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시험 문제 뭐가 더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게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이 여기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도병마사는요, 국방 업무 담당합니다. 국방, 외교. 그러니까,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게 도병마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에서요, 여러분, 미사일을 쐈어. 그럼 대통령이 누구 모아야 돼? 도병마사.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거리두기 해야 돼. 그러면 뭐 할까요? 신목도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국내 업무는 신목도감에서. 대외 관계는 도병마사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거리두기가 중요할까? 아니면 핵미사일이 중요할까? 거리두기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핵미사일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교 국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가 조금 더 중요해요. 신목도감보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도병마사가 조금 잘 나온 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도병마사는 이제 외교 국방이고 신목도는 국내 업무를 처리한다. 이건 독자적 기구로서 귀족 회의기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귀족 회의기구예요. 재신과 추밀이라는 이품 이상. 중서문화성은요,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국정 총괄하는 기구. 중서성과 문화성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 합쳐진 거예요. 여기 대빵이 이제 문화시중이고요. 이품 이상이 재신입니다. 여기 좀 높은 사람하고 중추원에 높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병마사 신목도감을 구성합니다. 상서성은 그 밑에서 업무 처리하는 겁니다. 6부가 있어요. 이병호, 형, 예, 공, 부입니다. 부는 이거 아니고 공까지 있는 거죠. 6개죠. 그래서 인사권, 군사권, 그 다음 재정권, 그리고 법, 형법, 그 다음 예절인데 이게 외교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교육부 같은 거 보시면 되고 공부는 뭐냐 하면 여러분 토목, 건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뭔가 업무를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시하는 건 여기고 일하는 데는 여기니까. 그럼 중추원은 뭐 하는 데냐? 군사 업무 담당하는 데고요. 어사대는 뭐냐? 관리 감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뭘까? 감사원이나 검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사는요, 조선시대 3사하고 다릅니다.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구인데 여기 3사는요, 어떤 기구냐면 회계, 그쵸? 돈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3사는 조선하고 비교할 때나 나오지 별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암기할 건 도병마사하고 신목도감이에요. 좀 더 우리가 글로써 표현하면 여기 나오죠? 도병마사는 군사 외교, 그쵸? 신목도감은 법제격식인데 국내 업무, 그쵸? 독자적이다. 재신과 추밀이 보인다 해서 재추회의. 그럼 재신은 어디냐? 중서문화성, 그쵸? 이 중서문화성의 대장이 문화시중이고 그 밑에 이제 낭사가 있는데 이품 이상을 여기서 이품 이상일 재신이라고 해요. 재신. 그쵸? 여기 있죠? 재신. 여기 재신하고 중추원,
여기는 의정, 출납이 있는데 군사 업무와 그 다음 왕 비서실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군사기밀했던 이품 이상을 추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이렇게 둘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바로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요. 도병마사, 신목도감은 이품 이상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기구다. 도병마사는 군사 업무, 신목도감은 국내 업무.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 감찰기구다. 삼사는 회계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간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도병마사, 신목도감하고 대간만 알면 돼. 대간만. 대간은 누가 하냐?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 낭사가 이제 대간을 합니다. 대간은. 둘이 합쳐서 대간이라고 해요. 대간은 뭐냐? 왕권 견제하는데. 왕권 견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왕권 견제, 왕권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적. 그럼 우리나라 독자적은 도병마사, 신목도감, 왕권 견제, 대간.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 어사대가 모여가지고 왕권을 견제했다. 어떻게 견제했냐? 간쟁, 봉박, 서경을 통해서 견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간쟁은 뭐냐? 왕한테 개기는 게 간쟁. 봉박은 왕의 명령 거부. 서경은 관리 임명할 때 허가받는 거. 요걸 통해서 왕권을 견제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병마사가 원간석기 때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 의사사로. 도평 의사사로 개편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도병마사보다 도평 의사사가 힘이 더 셉니다. 도병마사는 한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도평 의사는 70이 넘어요. 그래서 왕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평 의사사가 훨씬 더 왕권을 견제하고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이 있는데 지방하기 전에 지금 한 거 한번 제가 판서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이거 워낙 중요해요. 여기가. 워낙 중요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라고 했죠? 독자적인 거 나온다 했죠? 그 다음 왕권 강화, 왕권 건재. 근데 여기 왕권 견제 위주로 보세요. 독자적인 거 2개 있다. 도병마사하고 신목도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도병마사는 군사 업무 처리했다. 대외관계, 이건 국내 업무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모여서 있다? 재신과 추밀이 모였다. 재신, 추밀은 이품 이상 귀족들이다. 그래서 무슨 회의? 제추회의다. 여기는 중서문화성 이품 이상, 여기는 중추원 이품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병마사는 나중에 뭐가 된다? 도평 의사사가 된다. 도병마사는 나중에 도평 의사사가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원간석기 때. 그 다음 왕권 견제. 왕권을 뭐 하는 거? 견제하는 거. 네. 제가 이 전자칠판 하니까 글씨가 조금 이쁘지 않습니다. 원래 글씨 이뻐요?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전자칠판이 더 안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글씨가 뭐 자기 아들 글씨 같다, 자기 남편 글씨 같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자기 동생 글씨 같다. 좋죠, 여러분. 친근하잖아요. 친근하죠? 친근한 걸로 들어갈게요. 왕권 읽을 수는 있죠? 읽을 수는 있지. 가만있어, 읽을 수 있어요? 가만있어도 글씨가 별로 보기 싫어하나 보네. 읽을 수는 있어.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읽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에이,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요. 왕권 견제. 왕권 견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대간이다. 대간의 구성은 어사대하고 관리 감찰하는, 지금 말하면 검찰이나 그 다음 감사원 이런 데다 대간. 그리고 또 하나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 낭사. 이 둘이 합쳐서 대간이 된다. 그럼 대간이 하는 일은 뭐냐? 간쟁, 왕한테 개기는 거. 서경, 왕의 관리 임명할 때 허가받는 거. 봉박, 봉박은 왕의 명령 거부하는 거. 요 3가지가 있다. 즉 왕권 견제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암기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요건 암기해주세요. 알겠죠? 빨리 적어요, 이거. 옆에다가 83페이지 옆에 공간 있죠? 빨리 적으세요. 전 사라질 테니까. 뾰로롱. 슉. 됐죠?
적었죠? 좋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 솔직히 이것만 알면 문제 웬만한 거 그냥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볼게요. 지방은요 5도 양계예요. 5도. 전국을 원래 성종 때 12목으로 했거든요. 12개로 나눠놨어요. 목이 뭐죠, 여러분? 중요한 목. 목 있잖아, 우리 장사할 때 어디에서 해야 돼? 목 좋은 데서 해야지. 장사할 때 목 좋은 데서 해야지. 목 안 좋은 데서 뭐 장사가 되나? 안 되죠.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맛집은 돼요. 맛집은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맛집이어도 여러분 쫙 너무 끝에 있어. 그러면 가기 힘들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목이 중요하다 했잖아. 목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그런 데가 중요하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권 분석을 제일 잘하는 데가 스타벅스야. 스타벅스 있는데 봐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스타벅스 넣어요. 그쵸? 그 제가 수업하는데 다 스타벅스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카메라, 지금 여기 우리 하는 거 하는데도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제가 노량진 거기도 1층에 스타벅스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제가 카드 명세에서 봤더니 스타벅스가 2등인가 3등이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정비 보도요, 정비 뭐 5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2목을요. 12목 중요한데 12개가 있었는데 이 12개를요 2개씩 묶어요. 2개씩 묶어가지고 그럼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지. 2로 나누면 근데 10개만 묶어. 이게 5도야. 10개 목을 2개로 묶고요. 또 2군데는 국경지대야. 중요해. 그냥 거긴 놔둬요. 그래서 놔둔 데는 양계가 된 겁니다. 이해되죠? 12개가 있었는데 밑에 지방은 10개는 그냥 2개씩 묶어서 5도가 되고 위에 2개는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놔두고 그래서 10개의 목이 5도가 되고 위에 있는 2개 목은 그냥 개가 돼요. 동계, 북계가 돼서 2개라고 해서 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도 양계가 된다. 12목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기구예요. 행정기구. 밑에 있으니까 행정기구고 양계는요 군사기구입니다. 군사기구. 그리고 여러분 삼경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도시 3개를 정해놨어요. 개경, 서경, 동경이었고 후기는 개경, 서경, 남경입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에 속현이 있는데 지방의 관리를 다 파견하지 못해서 그 향리들이 통치하는 걸 속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다르게 고려는 아직 중앙 행정체제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국가 정비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공무원을 다 파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요, 여러분 그냥 자치합니다. 이 자치하는 것을 속현이라고 해요. 속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원래 12목이 있었는데 행정기능이 있었던 곳은 5도로. 군사기구 성격, 국경지대는 이제 양계로, 주요 도시는 삼경으로 이렇게 했다. 개경, 서경, 동경, 개경, 서경, 남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5도 양계, 삼경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이 지도 이렇게 나온다. 쉬워봐요. 하나, 둘, 양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숫자를 잘 못 치네, 다시. 2개가 양계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 그렇죠? 요렇게 5도 양계가 있었다. 조선 팔도하고 약간 틀리죠? 알겠죠? 그래서 위는 군사, 밑에는 행정. 그리고 주요 도시 3개. 개경, 서경, 동경. 근데 동경이 나중에 없어지고 남경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5도 양계와 삼경 체제였다. 간단하죠? 이거 자세히 5도 암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암기해?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뭘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도 양계, 삼경 그 정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뭐 5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행정단이에요. 안찰사가 여기를 이제 다스립니다. 안전한지 살핀다 해서 안찰사예요. 안전한지 뭐 한다? 살핀다 해서 안찰사입니다. 근데 큰 힘은 없어요. 주군현이 있는데 군에는 자사를, 현에는 현령을, 속현 다 암기하지 마. 그냥 안찰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속현이 더 많았다 이것만 기억해. 관리 파견한 것보다 관리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다시 관리 파견한 데보다 관리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How?
하오. 그 다음, 양계. 양계는 군사지대, 군사특수지역이다. 여기는 병마사입니다. 병과 말을 다스린다 해서 병마사. 여기는 안전한지 살피는 거고, 여기는 병과 말, 군사 요충지에 이제 양계를 설치하죠. 동계, 북계에 있다. 그리고 진도 설치한다. 군사지대도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도, 양계,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도, 안찰사, 양계, 병마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많았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군사 보도록 하죠. 군사. 군사는 중앙군은 2군육입니다. 응양군하고 용호군이 있어요. 이 응양군하고 용호군은 국왕 친위부대예요. 왕실부대입니다. 왕실부대. 그러니까 중앙군으로서 꽤 세, 힘이. 그렇죠? 힘이 셉니다. 군인전을 지급하고 역을 세습한다. 6위는 수도, 국경 수비. 아, 약간 다르죠? 여기는 왕실 수비고 여기는 국경 수도입니다. 이것도 중앙군이에요. 자우위, 흥우위, 그 다음 금호위, 천우위, 관문이 있는데 암기하지 마요.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 2군은 원래 이거는 공문에서 나오긴 해요. 응양군, 용호군. 근데 암기하지 마세요. 한능검에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가르칠 때 용하고 호랑이가 똥 싼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2군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2군은 누구 지킨다? 궁궐, 왕 지키고 왕실 지키고 6위는 수도와 국경지대 지킨다. 중앙군으로서. 다시 2군은 왕실 지키고 6위는 수도하고 국경지대. 그럼 누가 더 세냐? 2군이 더 세요. 2군이 더 셉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주영군, 예비군입니다. 5도에 있는 예비군. 에이, 예비군 해봤자 뭐 힘이 얼마나 되겠어. 그쵸? 그 다음 주진군, 이건 양계로서 상비군입니다. 양계에 있는 상비군. 그러니까 5도에 있는 군대가 주영군, 양계에 있는 군대가 주진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은 중앙군이 잘 나와요. 2군 6위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2군 6위가 더 잘 나오고 주진군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자군, 우군, 초군, 좌우초군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특수군. 여러분 특수군이 중요합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특수군이 중요해. 딴 거 별로 안 중요해. 특수군이 핵심이야. 특수군. 특수군은 관군이 있는데 이거는 정종 때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 30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주영군의 모체가 됐다고 합니다. 관군.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별무반하고 삼별초. 요게 나옵니다. 별무반하고 삼별초가 나온다. 별무반은 윤관이 만들었습니다. 숙종 때. 여진 정벌하기 위해서. 여진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윤관이 분석했지. 왜 졌냐 우리가. 그랬더니 여진은 기마병인데 말탄 기마병인데 우리는 보병. 서 있는 보병이더라. 게임이 안 된다. 기병 한 명당 보병이 4-5명이 달라붙어도 지더라. 뭐 어떻게 하냐 우리. 기병 만들자. 그래서 기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신들린 기병, 신기병입니다. 그 다음 보병도 또 추가합니다. 신보군, 신들린 보병, 항마군, 승병, 마귀를 없앤다.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요. 호국,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서 외국이 쳐들어온 애들은 마귀야. 마귀. 좀비야, 좀비. 좀비는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좀비 죽였다고 가슴이 아파? 안 아프잖아. 똑같은 거. 우리나라 쳐들어온 놈들은 좀비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악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게 바로 호국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뭐가 있다? 승병이 있어요. 원래 부처님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죽이는 승병이 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다. 이 승병의 대표적인 게 항마군, 마귀를 없애는 군대. 그래서 이 3개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별무반, 삼별초래. 삼별초는 나중에 있는 거고, 이 3개를 합쳐서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삼별초 밑에 있죠, 따로. 이게 이 3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여진을 정벌합니다. 여진을 정벌해가지고 이제 동북구성을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큰 공을 세워요. 신기, 신보, 항마, 별무반입니다. 아까 나처럼 실수로 삼별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별무반. 다시 별무반 3개. 신기, 신보, 항마, 신들린 기병, 신들린 보병, 그 다음 마귀 없애는 항마군. 이렇게 3개 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양천 혼성군입니다. 섞였어요. 양인과 천민이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삼별초는 최후의 사병으로서 몽골과 싸우려는 애들입니다. 자별초, 우별초, 원래 야별초가 있었는데 밤에 뭐라고 하죠? 야간에 경비보고,
그렇죠. 치안 담당했던 애들인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두 개로 나눠요. 야별초를. 그래서 자별초, 우별초로 나누고 그다음 몽고 포로였다가 탈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또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위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군대를 조성했는데 몽골하고 주로 싸웠다. 삼별조. 그래서 채씨의 사병인데 채씨가 붕괴되고 이들이 몽고하고 싸웠잖아요. 그 몽고에 탄압을 받을까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삼별초 항쟁. 삼별초 난이죠. 그래서 별무반하고 삼별초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별무반은 윤관이, 삼별초는 최우가, 누가 만든지까지 아시고 그 다음 구성까지 알면 퍼펙트, 완벽합니다. How? 좋아요.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 군인은요 직업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세습이 돼요. 세습되기 때문에 군인전을 받아요.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세습이 아니야. 과거 봐야 돼. 그래서 조선시대는 과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 고려하고 조선하고 약간 틀려요. 알겠죠? 좀 틀립니다. 군인은 세습함으로 뭘 받는다? 군인전을 받는다. 조선시대는 없다. 그리고 주현과 속현 중에 속현이 훨씬 많다. 관리파견 아직 않은 곳에. 그러면 지방은 누가 다스리냐? 호족 출신이었던 향리들이 통치한다. 향리들이. 그래서 고려시대의 향리는 상당히 권한이 셌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향리는 이제 세습 아전으로 격화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과거 등용제도, 즉 과거 관리등용제도, 과거 보도록 하죠. 과거가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조선시대 과거가 더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과거가 더 뭐하다? 중요하다. 조선시대가. 여기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특징은요, 이것만 보면 돼. 재수라고 명경. 재수는 논술 시험인데 더 중시됐어요. 논술을. 왜 그러냐면 논술은요 여러분 사교육이 없으면 안 돼요. 사교육을 해야지 이 논술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대학 수시할 때 논술 전형이 있었잖아요. 논술 전형은 다 부자애들을 위한 거야. 부자애들을 위한 거야. 논술 전형. 거의 지방애들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사교육이 절대적이야. 첨삭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논술은 다 없애버렸죠? 없앴잖아. 너무 불공정 심해가지고. 옛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가 그 논술 시험 평가하고 갔는데 논술지를 어떤 애가 썼는데 자기도 모르는 책 이름을 썼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서울 유수의 대학에 교수하신 분이, 교수도 몇 년이야, 20, 30년 하신 분이 모르는 책 이름을 쓸 정도로 논술지에다 썼대. 고3 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그럼 그 애는 뭐 한 거야? 학원 받은 논술 학원에 배운 거지.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그 애만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썼더래, 그 책 이름을. 같은 학원이네. 그렇죠? 그런다니까. 이 논술은 사교육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면 부자애들이 유리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귀족이 선호하지. 귀족이 선호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점점점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데 계속 시험은 조금 줄이려고 하고 뭔가 다른 걸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다 지배층 지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지 새끼들 어떻게 돼? 더 쉽게 하려고. 경력 특채 뭐 이런 것들 다 거의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험 봐야 돼. 한국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시험 봐야 돼. 서양 거 따라가서는 무조건 부정부패 나타나요. 무조건. 왜? 자식에 대한 어떻게 돼? 그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무조건 시험 봐야 돼요. 무조건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재술과 보시면 문학, 논술, 귀족이 선호했고요. 문학적 재능과 정책 시험했다. 명경과는 6.25 경전 암기. 이건 암기 시험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냥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게 암기 시험. 명경과죠. 그러면 귀족들이 선호한 거는 재술이고 지방에 있는 애들, 책만 있는 애들은 명경과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재술이 더 선호했다. 그리고 과거제도는 우리 했듯이 광종 때 처음 실시. 그리고 성종 때 정비된다는 거. 그 다음 잡과. 잡과는 의, 법, 지리, 서예. 그쵸. 일반 농민들이 주로 응시했습니다. 이 백정은, 고려시대 백정은요, 일반 농민이고요.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자입니다. 달라요. 승과도 있어요. 교종시하고 선종시 해가지고 승려도 과거를 봤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묵과가 없습니다. 묵과가 없어요. 군인 시험이 없어요. 왜 군인 시험이 없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군인들은 세습되기 때문에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
그 군인들 중에서 또 특채도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애 뽑기도 하지만 시험 보진 않았다. 시험 보지는 않았다. 시험 언제 봤다? 조선시대 때 시험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서 중요합니다. 음서. 지금 우리나라 음서 되고 있잖아요. 오품 이상 관리 자제에게 지금 네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쵸? 지금 빈부격차 계속 커지고 있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쵸? 우리 때도 심했는데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대놓고 물어본다니까. 나 진짜 야 의사 아들 손들어. 그러네. 의사 아들 손들어. 우리 때는 심지어 그것도 있어. 자기 집 전세 월세 이것도 손들라고. 집에 피아노 있는 집 손들고. 그다음 뭐 있는 집이었다? 자동차 있는 집 손들고. 그쵸? 우리 자동차 있는데 피아노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왜 그렇게 애들 이게 옛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쵸? 그래서 오품 이상 관리 자제 지급 양도 가능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거 바로 이어받는 거죠. 귀족화에 기여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18세 이상만 주지만 10세 미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오품 이상이 그냥 받는 거야. 음서. 아빠가 이 오품 이상이면 나도 어떻게 돼? 관리가 돼가지고 그걸 따라갑니다. 세습제죠. 그리고 음서가 과거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음서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 시험 보는 것보다 음서가 더 중요하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계급사회였다는 증거죠. 계급사회 증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과는 재술, 명경이 있는데 재술, 논술, 명경, 암기. 재술이 더 선호됐다. 고려시대만 있는 게 음서다. 몇 품 이상? 5품 이상. 관리 자제한테 지급한다. 계급사회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여러분 총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제 이성육부 그쵸? 도병마사 신목도감 어사대 3사 대간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어사대하고 도병마사 신목도감 요거 보라고 했죠. 독자적인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왕권 견제 지방은요 오도양계 있고요. 향부곡소 요거 안 했네. 요거 향부곡소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요. 그 다음 세금 많이 내고요. 그 다음 과거 못 보고요. 관리 파견되지 않고요. 이렇게 차별받던 곳을 향부곡소라고 합니다. 향부곡소. 특히 향부곡은 신라시대도 있었지만 소는요. 고려시대만 있어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차별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현이 더 많았다. 그 다음 군사는 이군육이. 이군육이었고 중앙군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뭐 주영군, 주진군도 있지만 이군육이가 제일 중요하다. 특수군 중요하다. 그렇죠? 관군보다는 별무반하고 삼별초 꼭 봐라. 그 다음 관리등용제도 재술, 명경, 재술은 논술, 명경은 암기시험 그리고 고려는 승과가 있었다. 음서, 오품 이상 관리 자제에게 등용할 때 그냥 준다. 그렇죠? 요게 더 중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보라고 하면 나 같으면 중앙관제. 중앙관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관제가 제일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료 심화과정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도병마사 나오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 회의기구로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고위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국방과 군사문제 회의했대. 끝났네 여러분.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최추밀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군사문제를 해. 도병마사지 뭐. 또 여기 신목도감이 나오네. 이거 도병마사. 그렇죠? 그러면 도병마사 합자 회의기구. 그럼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아니죠. 사안부, 사관원 함께 3사. 이거 조선시대 때. 맞네.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죠. 내가 아까 이거 당구장 표시에 있었죠. 도병마사가 원간석기 때 도평의사사가 됐다. 그래서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네. 그 다음 회계, 돈. 이건 3사. 서경권. 요건 대간. 그쵸? 답은 몇 번? 3번. 아우,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다음 군사제도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목종 5년 6위. 직원을 마련해 두었는데 응양군과 용호군. 이군이 있다. 여러분. 2군 6이 있네. 끝났네요. 여러분. 2군 6이 있고 중방 있고 이거 고려.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중정대, 발해.
구주, 오서경. 여러분, 구주, 오서경, 이거는 신문왕, 신라. 그 다음, 고관의 합자기구, 도병마사. 맞죠? 제가 도병마사 엄청 잘 나온다 했는데, 그대로네요. 다음 몇 번? 3번. 4번. 독서상품가, 신라. 부여시, 백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웠냐면 고려,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 관리 등용 제도를 배웠는데 특히 중앙 잘 나온다. 중앙. 도병마사, 신목도감, 그리고 대간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이제 19에서는요. 고려 중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